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한전공대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설립 과정 등을 감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선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나주시의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광주 동남을 안도걸 당선인을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을 넘기는 등 고환율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254억 원을 이달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돼 왔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학교 출연 과정이나 설립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를 대상으로 공익감사가 청구된 건 지난 2022년 11월. 450여 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에너지 공과대학 설립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한국전력의 출연 과정과 교육부의 학교법인 설립 허가 관련, 학교 부지 선정 경위와 적정성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에 걸친 감사 끝에 감사원은 학교 설립과 관련한 3개 사안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에너지공대 출연 예비 타당성 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당시 정부와 출연에 대해 사전 협의한 부분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설립이 허가됐고 교육부가 설립 허가서에 대해 3차례 보완을 요구한 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 사전에 마련한 기준으로 평가한 점 등이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출연금 축소와 총장 사퇴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이번 감사 결과로 학교 운영은 한층 안정을 되찾았다는 평가입니다. 학교 측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 등 대학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사회는 에너지공대가 논란과 의혹을 벗은 만큼 에너지공대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에너지 수도 에너지 밸리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 공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학문 쪽이나 또 산업과 연결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에서 다만 감사원은 에너지공대에 부지를 제공한 부영의 골프장 잔여 부지와 관련해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줄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잔여 부지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에 타당성 재검토를 나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부영 측이 에너지공대에 기부한 골프장 잔여 부지의 논란에 대해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 유입된 황사가 아직까지도 관측되는 곳이 많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류의 이동에 따라서 오늘 황사가 관측되는 지역과 농도가 계속해서 변하겠습니다. 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마스크 착용 등으로 호흡기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먼지는 가득하겠지만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 자체는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만큼이나 높게 올라서 낮 동안에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동남을 안도걸 당선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권자분들께 감사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저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광주 시민 그리고 동구 남구 유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기쁨보다는요, 중압감이 더 큽니다. 이번에 유권자들께서 말씀 주신 확실하게 정권 심판하라, 또 지역 발전시키라는 지상 명령에 어떻게 부응할까, 좀 책임감이
지금 큽니다. 네. 총선이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던가요? 예, 이제 뭐 정권 심판과 관련해서는요, 사전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예, 분노감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이제 보시고 불신임에 가까운 심판을 하셨다라는 성취감과 어떤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제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요구를 좀 하십니다. 우리 이제 광주를 정치 1번지에서 이제 경제 1번지로 좀 바꿔라. 그리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이나 사업이나 예산을 좀 끌고 와라. 그리고 이제 지역 구석구석 있잖아요. 이제 민원 사업도 신속하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주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해달라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대표 공약 앞으로 좀 이거는 내가 해내겠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좀 국토 이제 대개조 차원의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 좀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만국병이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이제 국토를 대개조하는 수준의 이제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들을 전국에 고루 배치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고급 인재, 해외 우수 기술 인력을 지방에 우선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일어났는데 이제 2단계 이전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돼야만 이제 광주 같은 인구가 이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경제 도약의 발판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제가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라서 나라 살림은 해본 경험이 있으시지만 네네. 국회 입성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주요 현안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죠. 그리고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정 운영 경험, 전문성 그리고 중앙 부처 등 국가기관 간의 어떤 소통과 네트워크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16년 만에 호남 출신 예산실장 또 재정 차관을 좀 역임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도 했고 당의 수석 전문위원으로도 제가 근무를 좀 한 적이 있고 보건복지부에도 이제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의 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정책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이제 국회나 우리 민주당에 꼭 필요한 정책통으로서 좀 저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빠른 말에 또 그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경선 과정은 이번에 7명이 싸웠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요. 또 컷오프된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좀 출마도 하셨고 최종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은 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일련의 행동들이 좀 계속되어 가면서 어려움과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유권자만 이제 바라보고 정책과 후보의 자질, 경륜을 저는 가지고 이제 승부를 했고 다행히 우리 유권자께서는 저를 지켜주셨고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유권자의 뜻을 이제 받들어서 이번에 같이 경합하셨던 분들을 좀 포용을 하고 그분들의 정책적인 어떤 비전과 또 공약을 제가 최대한 담아내는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민의를 충실히 받드는 겸손하고 충직한 일꾼이 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빈수레보다는 성과로 응답하는 민생 해결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정치 1번지의 자존심을 또 대변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유권자 분들께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동남을 안도걸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등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와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한전 등 에너지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로 미뤄진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 인하 시기도 불투명해지는 등 서민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 지정학적 전쟁 위험이 커진 중동 여파. 대외 수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지역 경제에 곧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70달러 선에 머물던 국제 유가가 중동발 전쟁 위기가 반영되면서 3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어제 장중한 때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장 한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32조 원 적자에서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되면서 전력 판매에서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에너지 구입 가격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여파는 곧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지난해 5월 동결 이후 총선 이후로 미뤄져 왔던 소비자용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수입 원자재 추가 인상에 따라서 물가 등 서민 가계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5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 역시 고유가, 고환율의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원자재가 부담과 소비 감소 압력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경제 주축인 부동산과 건설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금리 인하 시기도 불투명하게 하는 등 중동발 확전 여파가 지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매입형 유치원 선정 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환 전 광주시 의원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열린 공판에서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유치원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과 언론인 등 피고인 5명은 별도 기소돼 2명은 실형을,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 문제와 답안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 김영하 판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친구와 함께 교무실에 10차례 넘게 침입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 문제와 답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19살 남학생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학생의 변호인은 1심의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학생은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적 구속은 면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K수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완도에서 전국 수산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식량 자원으로 수산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어촌의 미래를 모색하는 현장을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수산을 이끌고 있는 절대 강자는 김입니다. 지난해 124개국에 조미김 등을 수출해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의 수출고를 기록해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성장 상품이 됐습니다. 전국 김의 70%를 생산하는 전남은 K수산의 메카가 됐습니다. 김 어장 면적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 양식 면허 어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수산물 생산액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완도군에서 전국 수산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몰린 1,500여 수산인들은 어촌과 수산업의 중요성, 청년 유입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주거적인 방법을 찾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촌을 찾았으면 좋겠다. 기념식에 앞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식량 자원으로 수산업의 발전 방향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식량 안보를 위해 자급률 79%에 8%포인트가량 낮은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급률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이 좋아하는 수산물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해양수산부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안어업 대책과 청년어업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변화를 고려한 양식장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 개발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와 생산자원의 노후와 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 속에 다문화 공동체가 증가하고 있는 어촌의 현실은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254억 원을 이달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만 9천 명의 농어민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농자재와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청렴도 향상 종합정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년 동안 광주시 교육청의 청렴도가 3, 4등급을 반복해 불투명하고 불친절한 교육기관이라는 시민적 평가를 받았다며 대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로 지적된 소극 행정과 절차 위반, 업무 불투명의 업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1등급 추진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교육과정의 생존 수영 도입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 현장을 바꾼 거의 유일한 변화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 대상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창익 기자입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키보다 깊은 1.45m의 물속을 이동하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미 3학년 때 10시간가량 생존 수영을 배운 학생들로 물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론보다 발차기나 호흡법 같은 구체적인 생존 능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이 의무인 초등학교 3, 4학년은 일주일 안에 10시간 집중 수업을 받다 보니 물에 대한 적응력도 빠르게 좋아집니다. 네, 겁은 나지만 이렇게 물에 뜨는 법을 배우니까 점차 물에 대한 겁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생존 수영은 기존 3, 4학년에서 지난 2020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됐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전주 지역은 3, 4학년 12,000여 명을 수영장 8곳에서 분산 수용하고 있지만 익산은 2곳에 불과하고 군산은 단 1개의 수영장에서 53개 학교 4,50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엄두조차 되질 못하고 있으며 5, 6학년 확대 역시 극히 일부 학교만 선택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1년에 10시간으로 수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 4학년보다는 5, 6학년으로 범위를 늘려서 5년 전 생존 수영의 전학년 확대를 천명한 교육부의 지원은 이미 끊긴 지 오래고 갈수록 열악해져만 가는 도내 수영장 시설 역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전학년 확대가 돼서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이런 수영장 시설 먼저 구축을 한 이후에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생존 수영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마지막 수단임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열악한 인프라는 여전히 안전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관광용 케이블카 출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남 지역 케이블카 탑승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전남을 포함해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새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경남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 6년째를 맞은 사천 바다 케이블카입니다. 2.43km의 긴 코스와 바다와 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성적표는 위태롭습니다. 개장 첫 해 76만 명이었던 탑승객 수는 코로나 사태가 끝났는데도 46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 동물원을 패키지로 묶은 통합권 외출이 있는 점은 그나마 위안입니다. 새로운 탑승객 유치 대안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무지갯빛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고 삼천포 대교, 청춘포차 거리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케이블카 대표 성공 사례로 주목받은 통영 케이블카입니다. 2013년 탑승객 13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줄어들더니 재작년엔 55만 명까지 하락했습니다. 다른 케이블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밀양과 하동 케이블카도 탑승객이 줄었거나 정체되고 있습니다. 통영이나 여수나 다 바다 근처에 있고 그냥 케이블카 외에는 사실 다른 거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차별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정이 이런데도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새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청과 함양, 전남 구례, 전북 남원이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경쟁에 나선 겁니다. 경상남도도 경남 유치에 힘을 싣자 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악산이나 뭐 이런 데는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전국 41개 케이블카가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리산 케이블카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지도 의문입니다. 적자로 이미 돌아선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적으로도 좋지 못하는데 100% 국민의 세비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혈세가 낭비되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물꼬를 터준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주민들의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흉물로 여겨지는데요. 충남에만 이런 빈집들이 4,000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렴한 비용에 빌려주는 사업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입니다. 홍성군 홍성읍의 한 주택. 나무들이 을씨년스럽게 집 전체를 뒤덮고 외벽은 무너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살던 주민들이 숨지거나 이사하면서 생기는 빈집들은 치안과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 꼽힙니다. 이 집 역시 수년간 방치됐던 빈집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깨끗하게 고친 덕에 최신식 싱크대와 인덕션 레인지까지 새 집처럼 바뀌었습니다. 청양군에서 리모델링한 빈집입니다. 이곳에서는 월세 10,000원만 내면 최대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증금도 없습니다. 전화 문의는 다수 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은 이 입주자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을 이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전 기준으로 충남도 내 빈집은 4,447동, 충남도가 2년 동안 2,300여 동을 정비했지만 농촌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빈집 수는 오히려 400동가량 늘었습니다. 도내 빈집은 서천군이 815동으로 가장 많고 홍성 500여 동, 태안과 당진, 논산이 300여 동 순으로 농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도가 본격적인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주택당 최대 7천만 원씩 들여 빈집 30개 동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4년 이상 임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농이라든가 또 주거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또 72억 원을 들여 빈집 철거 등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원도심 내 방치된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과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농촌 빈집과 인구 소멸, 취약계층 주거 문제 등 3마리의 토끼를 잡을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어제 유입된 황사먼지가 아직까지 곳곳에 남아있는 가운데 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면서 아직까지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류의 이동에 따라 황사가 관측되는 지역과 농도가 계속해서 변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황사용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 보호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먼지는 가득하지만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위성 영상상으로는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낮 기온 높게 올라서 활동량 많으신 분들은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목포 1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곡성에서 24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례의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 더 높게 오르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봄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